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소연이고 유아대에서 학사 석사를 전공했고요. 오늘부터 항목사 능력 시험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 2019년 4월 6일 날 시행했던 국가직 9급 공무원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연천 전곡리에서는 사냥 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2번 창원 다로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3번 강화 부근에서는 탁자실 고인돌이 발견됐고요. 4번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 토끼가 나왔다. 네, 인천광역시 광화군 화전면 부근리에서 발견된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이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 보면 이렇게 비파형 동검 있죠? 이거나 아니면 거친 무늬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거칠어요, 무늬가. 흙으로 빚은 짐승이 있는데 얘가 흙이에요, 흙. 아니면은 사람 모양 토우. 사람 모양 토우가 있죠? 토우. 얘가 청동기. 네, 이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요령지방하고 한반도에 걸쳐서 요령지방이랑 한반도에 걸쳐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얘네 고인돌, 청동기 시대 고인돌 되게 유명했는데 그래서 이 그림요 적어 놓으시고 그냥 항상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청동기 시대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면은 보시면 틀린 게 주먹도끼가 구석기잖아요. 주먹도끼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옛날에 원시인들 보면은 주먹도끼 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구석기 시대고, 이번 초기 시대에 철기 시대가 붓이잖아요. 붓인데 이거예요. 붓. 철기 시대. 맞았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도 신석기 시대인데 얘는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빗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신석기죠. 신석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외우세요. 2번 볼게요.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음력 12월에 제천 현상이 있는데 영구라고 하고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제수를 풀어줬다. 해마다 10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춘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요. 1번 가에는 오부가 있었고 게르보에서 왕위를 차지했고, 2번 가에서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3번 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수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4번은 나에서 다른 부족을 영역을 침범하면 체카라고 해서 노비나 소말로 변상했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죠. 다른 부족을 영역을 침범하면 체카라 해서 노비나 소말로 변상을 했고, 1번이 틀린 이유가 그러니까 게르보에서 왕이 차지한 게 고구려잖아요. 게르보니까 고구려니까 기억이잖아요. 격게르브 고구려 이렇게 외우세요. 2번에서는 신지읍차 사만이잖아. 사만이는 그쵸? 3번 사만에서 별배 신성적인 소도가 존재했고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만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4번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체카라고 해서 노비나 소말로 변상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천 행사하고 국가 특징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요 부여가 고구려가 있었고
옥저, 동해 이렇게 있었는데요. 부여는 영고가 있었고요. 부엉이라고 외우고, 순장. 부엉이를 순장시켰죠, 순장. 순장이 뭐냐면 따라 같이 죽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같이 묻어버리고 이런 거죠. 고구려 같은 거는 동맹인데, 대릴사의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동맹. 우리 동네 미용실은 고데기를 잘한다. 고데기. 이렇게 고데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매직도 하고 컬도 넣고 하는 거. 우리 동네에선 잘한다. 옥저는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민옥이라고 외우고, 동해에는 조괴혼이에요. 묵천이 있었고, 그러니까 같은 족속 말고 다른 족속끼리. 이게 낫죠. 그러니까 동족 외혼. 네, 3번 볼게요.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거.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한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 합니다. 라고 하니 땡땡땡이 그 의견을 따랐다. 그랬죠? 3번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사료가 이자겸, 척준경 등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사단계를 상결했던 인종때 사실인데, 인종때 묘청이 그런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서경 도을 옮겨서 개경의 문벌귀족의 세력을 늘려서 왕권을 강화하려 했잖아요. 근데 난리가 났었는데, 인종 때 얘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구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자겸이랑 척준경이 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자겸 나는 해서 그때 한번 호구짓 당하고, 두 번째로 이걸로 안 끝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묘청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얘가 묘청이라는 놈이 금나라 정벌이랑 풍수 지리서를 근거로, 그러니까 그냥 핑계거리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서경천도를 해야 된다고 한번 또 작사를 해요. 서경천도. 그러니까 보면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만 좀 만만해 보이면은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인종 때 난리가 났던 게 이게 3번인데, 서경의 대학 의무를 짓게 하고 친제 권한을 주장했다. 이게 옳죠? 그쵸? 도평이사사 충렬할 때니까 틀렸고, 2번 성리학 주자가리 충렬할 때 안양이니까 틀렸죠? 4번 몽골 침략 대항 강화도 도읍은 최후죠. 틀렸죠? 고구려 때가 보면은 싸움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 밑줄친 이제 현대로 넘어오네요. 기억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이 일본의 총칼날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조선 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 운동이었다. 그래서 4번에서 옳지 않은 걸 한번 보시면요. 정답이 3번인데 1912년도 임병찬이 독립운동을 전직했으니까 1912년이니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태도 소작행위. 1번부터 쭉 볼게요. 이게 연도를 외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문제 나오니까 써드릴게요. 암태도 소작행위고, (1926년이)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12년 아까 말씀드렸죠? 22년이 기성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앞뒤로 있는 거 외우기 쉽지 않아서 그냥 나오시면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드렸어요. 독립만세운동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됐던 건 아니고,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듯이 얘네도 이제 나름 체계를 갖췄는데 준비했고 본격적으로 확산 단계인데, 네, 그러니까 종로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학생 플러스 시민.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을 안 끊치고 본격화가 돼서 플러스 상인이랑 그다음에 노가다 하시는 분들 같이 도시로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막 파업 운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붙었죠? 본격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제 농민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민분들 플러스 이제 얘네가 막 습격을 해요. 지주들, 친일 지주를 습격을 하고, 그러니까 무섭겠죠? 습격. 그리고 막 이제 점점 대담해져가지고 일본이 견제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거 좀 대충 알아놓으세요. 왜냐면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띠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쓰실 필요가 있으세요. 4번. 5번 넘어갈게요. 성상에 대한 편착된 설적으로에 대한 설명이 맞지 않은 거. 이것도 중요하죠. 경국대전.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듬어서 자손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 형성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마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금방 아셨죠? 공부 이거 좀 아실 거야 하신 분들은. 경국대전. 말하자면 이제 법전을 만든 건데 중국 거보다 훨씬 좀 발전돼 있어요. 저는 세조가 가장 친송을 받는 게 이거 법전을 만들어서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녀 구분 상속, 또 사유권, 또 면좌제, 자제 채택하고, 풍수교를 위해서 제기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손과 서월 자손의 문과 응시를 문과를 못 보게 했어요. 또 제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자손도 문과를 못 보게 했어요. 좀 차별적이죠,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얘네가 잘 되는 건 좀 꼴보기 싫다 이런 건데, 어쨌든 조선 시대였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4번이 정답인데, 국조 올해에는 세조가 아니라 언제였죠? 국조 올해 성종 때죠? 1번 보면은 동국병감이 문종, 동몽선습은 박세무가 편찬을 했죠? 그쵸? 그래서 3번은 세종 때니까 맞죠? 4번이. 5번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토지제도. 비로소 직관, 상관, 각품에 무엇을 제정을 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했다. 말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인품이라는 게 다 객관적인 게 아닌데 도대체 뭘 믿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고래사에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에 있는 얘기들이 더 가관인데 1번은 너무 이게 답이 명백하네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관, 무반으로 나눠서 지급 결수를 결정하였다. 한번 보시면요. 이제 보면 얘네가 옷 색깔로 다 구분이 된 거예요. 2번 상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면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됐다. 근데 보시면은 경정던식과죠? 2번이 경정던식과 관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18가로 구분이 됐고 3번 과전법 전임 관료와 현임 그런 관료 대상으로 경지 지방에 한해서 지급된 게 관직 복무에 대한 평가였고 4번은 고려 건국 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서 차등이 지급된 게 역분전 후상급 통일 후에 공신한테 지급된 게 그거죠. 바로 보면은 그쵸? 그러니까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 제도를 실시했는데 사만을 통할할 때 도정의 관료와 군사에게 그 관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분과 행동에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은가를 참작해서 차등 있게 주었고 시정전시과는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 상관의 각품의 전시과를 제정했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전시과의 등급을 결정했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7번은 이제 좀 가나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 근대로 넘어가네요. 보시면 1번인데 시전상실을 중심으로 한국중앙총사회가 조직됐다. 을미사변이 1895년에 일어난 영성왕후 시해 사건이었고 을사조약은 1905년에 일본이 한국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잖아요. 그러니까 13조 창의공 서울 진공 작전은 1908년 경미 이병 때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가는 1895년에서 1905년 나는 1905년에서 1908년 사이를 의미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가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가 1905년에서 1908년 이렇게 되죠. 구한이가 외국상이 침체 대신해서 민주적 권위를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희전상인 독자적인 일을 수호하고 유지하려고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죠. 1번이 맞고 2번은 왜 틀렸냐면요. 1911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번이 이게 맞지가 않죠. 왜냐면 표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895년에서 그다음에 1905년이었죠. 그다음에 1908년이 13도.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이번에는 19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데 가니까 안 맞은 거고 나는 3번 보면은 1889년이에요. 방공령이. 그쵸? 그러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3번 보면은 보안이 1904년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안 맞죠? 아시겠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세요.
그러니까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대충은 어디가 가는지 중요한 사건만 알고서 바로 써놓으시면은 풀 수는 있으세요. 8번 다 왕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누구는 흑수말같이 당과 통화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해서 흑수말가를 치게 했다. 또한 일본의 사진 고제덕 등을 보내서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 번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며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8번 보면은 옳은 거. 답이 4번인데 장문, 휴가 등의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게 맞죠? 1번 보면은 당에서 발해 군왕의 봉해진 후 국호를 발해를 바꾸었다. 2번 구세기초 니까 대조영이 그런 거거든요. 대조영 고왕이. 그리고 구세기초에 신라영 황덕왕 때 극찬 승정을 발해 사신으로 보냈죠. 헌덕왕 때. 그리고 문왕은 대응 모력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문왕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에 보면은 장문유가 당의 동주를 공격하였다.